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올해의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를 맞이하였지만 별다른 등락 없이 양 옵션 다이어트를 하였는데요. 그래도 전 약후강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해외 시장 또한 나스닥 중심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 증시는 오전장에 상승을 할 때 변동성이 계속 강세였는데요. 오후장에는 지수가 오르든 말든 관계없이 변동성이 하락했죠. 드디어 변동성 거품이 빠지는 것일까요?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바로 반등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밀려 내려가면서 오전 10시 35분에 저점을 찍게 됩니다. 시장 하락을 유도한 것은 선물 매매도 옵션 매매도 아닌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였는데요. 외국인들은 10시 30분까지 2천억 원가량 현물 매도를 냈고 선물 시장에서는 별다른 방향성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서 지수 하락을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풋옵션 307과 305 행사가의 매도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손절매를 하면서 지수는 단기 바닥을 찍게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전 11시까지 콜옵션을 무려 7만 5천 계약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기대했으나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풋옵션 305 이하로 어마어마한 미결제 약정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까지 환매시킬 정도의 그런 강력한 매도세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기관 투자자들은 콜옵션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풋옵션도 같이 매도하고 있었는데요. 12시경에는 콜옵션 매도가 과했다고 판단했는지 콜 305 같은 내가격 콜 매도는 다시 환매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305 쪽으로 껌을 붙이려 했다면 콜 매도를 하는 게 맞았으나 홍콩 시장이 워낙 강하게 위로 돌고 있는 터인지라 콜 매도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결국 307.5 양광이냐 305 양광이냐를 결정지으려는 오후 1시 이후에는 다시 콜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다시 307선을 깼죠. 그래서 오후 2시 25분에는 풋옵션이 살아나나 했어요. 그런데 오후 2시 30분에 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순식간에 1,500억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위로 돌려놓자 선물지수는 307.60에 최종 거래를 하게 되어 만기 결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기일 마감 동시 효과에는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오히려 들어올렸는데요. 의외로 코스피 200 지수가 위로 떠서 308.24포인트의 결제가 됐어요. 그래서 콜옵션 307.5 행사가가 작게나마 당첨이 되고 풋옵션 307.5는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콜옵션 307.5가 당첨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은 전혀 없는 것이 하루 종일 개인이 7만 5천 계약 가까이 콜옵션을 매수했던 것을 막판에 상당량 청산해버렸죠. 즉 기관이 고가에 발행한 것들은 모두 꽝이 된 것이고 장중 매입 평균가를 고려하더라도 개인은 콜옵션 매수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주에 당월물 거래를 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클리 옵션 거래를 하는 것은 일주일짜리 복권을 긁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법률 지수가 고점에서 큰 폭이 하락을 하였다고 하지만 풋옵션 시세가 제대로 난 것은 310 정도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꽝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갈 것은 시장이 저변동성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인데요. 이런 이야기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는 소리를 하면서 싫어하실 수 있겠으나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포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장중에 3포인트 넘는 등락이 자주 나오곤 했는데 이제는 90분 정도를 밀어야 한 2포인트 하락이 나오는 아주 조심스러운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따라서 개장 후 방향성이 빠르게 나온다면 오히려 먹튀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추세 추종이 돈이 안 되는 장으로 바뀐 것이죠. 아마도 연말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시장이 더 이상 악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점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그러니까 밀리면 매수가 가능한 장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루에 1.2포인트 내외로 오르는, 그러니까 오버나잇을 안 하면 먹지 못하는 아주 힘든 장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원래 상승장인 초입이란 게 그렇게 야금야금 오르는 것이죠. 아무튼 시장이 이런 저변동성 장세로 전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신경 써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월물 옵션 테이블을 보면 콜옵션 미결제 약정보다
풋옵션 미결제 약정이 대량으로 증가했죠. 이 구간에서는 바닥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미결제 약정이 좀 더 쌓여야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옵션 매수보다는 그래도 매도가 더 유리할 텐데, 금요일에 금투세 유예 결정이 났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이벤트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벤트가 나온 뒤에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위쪽으로 대응할 것이며, 여기서 혹시 밀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얻어맞고 버틸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갑니다. 유럽 증시 또한 옵션 만기주를 한 주 앞두고 지루한 장이 진행되었는데요. 장중 눌림은 나오지만 저점 매수도 계속 들어오면서 주요 이평선까지 자연스러운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 플로우 또한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증시 대신 기름 시장의 이벤트가 있었죠. 아시아 시장이 이 강세와 함께 구리도 강세로 진행되고 또 오지달러 같은 상품 통화도 살아나는 가운데 유럽 세션 개장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그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키스톤 송유관이 가동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 그래서 기름이 급등을 시작했는데 이 키스톤 송유관은 북미 대륙을 남북으로 길게 연결하는 송유관이죠. 그래서 텍사스 기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72.4달러에서 75.4달러까지 3달러를 스트레이트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브렌트 기름은 77.5달러에서 79달러까지 3달러를 채 오르지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 이슈가 텍사스 기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브렌트 기름은 상대적으로 반응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텍사스 기름이 상승한 자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기름 하락 추세의 상단에 걸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터치하고 나서 바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전일 71.8달러에 매수한 기름 중 절반은 프로핏 컷이 나갔어요. 이렇게 일시적인 뉴스로 인해 오른 것은 구조적인 상승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먹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미국 세션 들어서는 이 전산장에서 상승했던 기름 가격을 전부 되돌려주게 되는데요. 브렌트 마감을 앞두고 투매와 반등이 번갈아 나오면서 결국 텍사스 기름은 71달러 초반까지 밀리게 됩니다. 이번 주 기름 주봉이 아래 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다음 주부터 시장이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을 시도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기름 매수를 잡아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은 유럽 국채 중심으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면서 눌렸는데요. 이게 뭐 신규 실업 수상 정권수 같은 경제 지표 때문에 밀린 게 아니라 그냥 거래가 없는 가운데 전일 고가를 경신했던 채권 시장이 차익 실현을 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딱히 시장이 반응을 한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오전장에 니케이 선물이 눌리면서 일시적으로 저점권에 도달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시장 반등에 편승하면서 미국 세션 프리마켓 호가가 잘 나오자 갭 상승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전일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증가했어요. 지수가 0.5% 이상 올랐는데도 변동성이 살아나는 특이한 현상이 이어졌죠. 물론 갭 상승 후에 잠시 지수 조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변동성이 더 살아나진 못했어요. 이어서 지수가 반등을 강하게 한데도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전장은 그랬고 오후 들어서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나스닥이 상대 강도가 다우지수 선물보다 커졌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한참 수렴하다가 슈팅을 합니다. 슈팅하고 급락 전환할 때 변동성은 오히려 죽기 시작했어요. 특이한 현상인데요. 지수가 하락한데도 변동성이 하락해서 장마감 무렵에는 변동성이 음봉으로 처박히게 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시장의 하락에 대비한 이 변동성 매수 해지가 충분히 들어와서 시장이 하락을 해도 굳이 뭐 여기서까지는 이제 더 이상 변동성 매수를 추가할 그런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후에는 시장이 눌렸어도 변동성이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더 이상 이벤트가 없죠. 다음 주 수요일 FOMC 이벤트의 변동성이 하락하게 된다면 시장은 연말까지 점진적 상승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지표로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있었어요. 근데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단 청구 건수 자체도 23만 건으로 컨센서스와 일치했고요.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67만 1000명으로 계속 증가 중인데 이것을 고용시장이 냉각 신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채권시장은 리세션을 반영한 것처럼 온라인지라 뭐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딱히 지표에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모더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파이자 같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 다 그냥 리세션 베팅이죠. 경기 방어주 매입하는 거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아주 의미 있는 상승했어요. 다만 이 테슬라와 구글은 아직 빌빌거리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가 반등할 때 엔비디아 같은 게 튀어오르는 것을 보면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꺾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파페치가 어제부터 4달러에 이제 진입했는데 4달러 선에 일단 월 초에 이제 잔대 음봉을 맞았죠. 그래서 바로 월봉을 돌려 세울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당장 매수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4달러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할 계획이에요. 물론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할 것이고 개별 종목은 저희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따로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 새로운 지지점과 저항점을 찾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풋 매도 대응을 할 것인데요. 오전장에 하락이 나온다면 또 풋옵션 매도 대응을 할 것이고요. 또 오전장에 상승이 나오면 기존 풋 매도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의 콜 매도를 소량할 것입니다. 아직 양 옵션 행사가별 미결제 약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방향성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봐요. 문제는 장중에 금투세 유예 결정이 나올지 아니면 장 마감 후에 나올지 모르겠으나 결정 소식이 전해질 경우 시장이 일시적으로 요동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락이 나온다면 아주 감사하게도 풋 매도를 소량할 것이고요. 또 예상보다 더 밀리게 되면 풋옵션 매도보다는 콜옵션 매수의 타이밍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앞두고 시간 가치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콜옵션 매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신규 월물이 상장된 이 초기에는 시간 가치 감소가 생각보다 크지 않죠. 그리고 이번 1월물은 5주짜리 옵션이에요. 그래서 시간 가치 감소가 중간이나 막판에만 있지 초반에는 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하락이 나와서 변동성이 터진다? 그러면 월물 초부터 풋옵션 매도에 대한 손실을 계속 커버해 나가야죠. 대응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그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이나 회원과의 소통 게시판에다 언급할 건데 특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더 이상 풋 매도를 짓지 않고 콜 매수로 대응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참고로 회원 한 분께서 이 옵션 만기일 결제 지수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사람이 정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막강한 세력이 지수를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수가 이 마켓 메이커 그리고 차익 거래자들, 해저들입니다. 사실 투기 거래자들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아요. 대부분이 미결제 약정은 이 마켓 메이커들이 보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각각의 거래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이 스프레드를 갖고 마진을 만들어서 만기 결제 지수를 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켓 메이커들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 옵션을 발행하고 또 그들이 리스크가 커지면 반대편 클래스의 옵션을 발행하거나 손절매를 하죠. 그렇게 해서 가득 쌓인 포지션을 두고 최대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종가를 조절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켓 메이커는 한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 집단들이 비슷한 로직을 가지고 해지를 해요. 그래서 투기 거래자들을 포함해서 미결제 약정이 쏠려있는 그런 방향에 당첨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이제 방향성을 조절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거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로직에 의해서 컴퓨터가 주문을 내고 그리고 인간 트레이더들은 이 로직을 개발하고 모니터링만 할 뿐이죠. 해외 시장도 간단히 살펴보면 이번 주 미국 증시가 주봉 양봉을 만들거나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오긴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봐요. 그래서 나스닥 추가 매수는 다음 주로 좀 미룰 계획인데요. 지금은 시장을 가볍게 대해야지 포지션 막 배팅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름 시장 또한 72.2달러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기름이 본격적인 바닥을 잡는 것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다음 주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